서울의 11월은 차가웠습니다. 저녁 6시 강남구 삼성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퇴근길 차량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33평형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에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30살, 중견 건축 설계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아내 한서영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4년을 연애했습니다. 평범한 사랑이었고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열정은 없었지만 따뜻한 동반자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15분. 아내는 오늘도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회에 있어. 8시쯤 들어갈게. 최근 석 달간 이런 메시지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변화는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회사가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주의, 3일은 재택근무, 나머지는 출근. 처음엔 좋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 일찍 퇴근한 날엔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서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날에도 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화상회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안 하던 립스틱을 발랐고 귀걸이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뿐인데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것처럼 단장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서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출근 빈도가 늘었습니다. 역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되라며 주사 5일을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저녁 회식도 잦아졌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팀 분위기 좀 끌어올려야 해. 서연은 마케팅팀의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11시 자정, 새벽 1시. 취기를 띤 얼굴로 돌아와 샤워도 안 하고 쓰러지듯 잤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힘들지?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좀. 새 팀장님이 일을 빡세게 시켜. 새 팀장. 강민준. 석 달 전 타부서에서 온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보다 2살 많고 커리어가 화려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불평이었습니다. 너무 완벽주의자라 일하기 빡빡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게 많은 사람이긴 해. 저는 그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늦었습니다. 8시가 넘어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마셨네. 미안. 팀장님이 계속 따라서. 서연은 가방을 던지듯 놓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가져왔지만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워치 화면이 켜지면서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진짜 미쳤나 봐. 너 대단하다. 다음에도 이렇게 몰래 만나면 더 떨리는데 안 그래? 발신자
강민준 팀장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워치 잠금을 안에 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대화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점심 괜찮았어. 다음엔 더 먼데 가자. 지훈이는 눈치 없으니까 걱정 마. 물. 호텔 체크아웃 시간 조심해. 회사 복귀 시간 맞춰야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1장, 2장, 3장.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찍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서연이 뒤척였습니다. 저는 즉시 워치에서 손을 떼고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나와 베란다로 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이 선명했습니다. 7년. 결혼 7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휴대폰 속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숙취로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 아파 죽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숙취 해소제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어제 회식 힘들었어?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응. 팀장님이 술을 너무 많이 권해서. 팀장님. 강민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오늘은 재택근무야? 아니, 출근해야 해. 미팅 있어. 서연은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플래시백처럼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석 달 전 서연이 처음 강민준 이야기를 꺼낸 날. 새 팀장이 왔어. 되게 까다로운 스타일이래. 별 관심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 이야기는 늘 그랬으니까요. 2달 전 서연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스커트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이미지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승진 준비도 해야 하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달 반 전 서연이 향수를 바꿨습니다. 평소 쓰던 플로럴 계열이 아닌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었습니다. 여름이라 좀 가벼운 걸로 바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달 전 서연이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요즘 살이 좀 쪄서 일주일에 3번씩 다녔습니다. 몸매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예뻐졌네.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강민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근 후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찍어둔 스크린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오늘 점심때 만날까? 평소 그 장소. 지훈이 오늘 야근한대. 시간 여유 있어. 차 안에서 하는 거 너무 좋아. 다음에 또 하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리뷰를 읽고 평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받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담 예약은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계정이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사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호텔 방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강민준이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진, 와인잔을 든 사진, 포옹한 사진, 동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썸네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일정이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팀 회의라고 적힌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를 보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인근 호텔 이름이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클라우드 계정에 백업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저는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연차를 냈습니다. 서연에게는 현장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준비해간 USB를 건넸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물리적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이나 직접적인 목격 자료요. 탐정을 쓰면 되나요? 네.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분이 신뢰할 만합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면 재산 분할에서 분리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잘하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상담은 1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상담료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카드 내역이 남으면 안 됐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인상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미행하겠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카드도 되나요? 현금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은 서연의 사진과 출퇴근 일정을 받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걱정 마세요. 한 달이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했습니다.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강민준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모습. 저는 사진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탐정이 최종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파일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USB 3개에 복사했습니다. 클라우드 2곳에 백업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대면하실 건가요? 네. 준비되셨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데이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서연이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팀 회식 있어. 11시쯤 들어갈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A 사용지 20장 분량, 탐정 보고서, 사진, 메시지 기록, 호텔 출입 증거, 그리고 이혼합의서 한 부. 불을 모두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볼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왜 앉아? 서연의 말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강민준 팀장이랑 즐거웠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호텔은 어땠어? 오늘은 어디 갔어? 삼성동. 아니면 역삼동.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너 어떻게? 앉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봉투를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 지훈아, 이건. 열어보라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앞에서 강민준과 걸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더 있어. 저는
태블릿을 꺼내 메시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서연과 강민준의 대화 내역. 한 달치가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3달? 4달? 아니면 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하.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서연은 사진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알아?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술김인지 본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잃는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넌 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 집 공동 명의지. 예금. 각자 계좌 명확해. 차량. 각자 소유야. 변호사 확인받았어. 뭐?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분리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유책 배우자? 웃기고 있네. 넌 뭔데? 완벽한 남편이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엔 골프 가고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내가 뭐 하는지 물어보기나 했어. 그게 왜도 이유가 돼? 그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결혼했다고 다 끝인 줄 알아? 사람은 원래 변해. 감정도 변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럼 이혼하고 만나면 되잖아.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들킨 게 불편했을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혼합 이서야. 서명해. 싫어. 그럼 재판 이혼 진행할게. 해봐. 시간 오래 걸린다. 그동안 넌 뭐 할 건데? 집에서 나도 안 나갈 거야. 서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4명의 집이기도 해. 왜 내가 나가? 오히려 내가 나가든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다 빼놓았습니다. 어디가? 모텔. 좋아. 나가. 도망가. 서연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합의 실패했습니다. 재판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정 신청 먼저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배우자가 거부하면 본격 소송 들어갑니다. 시간 걸리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이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서연이랑 이혼하려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외도했어요. 어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해? 증거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지훈아.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증거 파일 일부를 어머니께 전송했습니다. 심한 사진은 빼고 메시지 기록과 호텔 출입 사진만 보냈습니다. 10분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다음 단계, 공개. 서연과 강민준이 잃을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체면,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한 카페에서 김다희를 만났습니다. 서연의 후배였습니다. 같은 부서, 같은 팀. 서연보다 3살 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2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행사 때였습니다.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다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와 강민준 팀장 관계 알고 계셨나요? 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3달 전쯤. 둘이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는 걸 봤어요. 회의실에서 단둘이 있는 것도 자주 봤고요. 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팀장님이랑 선배니까. 힘드셨겠어요. 팀장님이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회식 때 술 따르라고 하고 불필요하게 터치하고. 서연 선배한테 말했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싫었어요. 선배가 팀장님 편들더라고요. 저는 다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은 한 주 뒤였습니다.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전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연과 강민준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저는 행사 전날 익명으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조화가 아닌 떡케이크 화환이었습니다. 대형 원형 떡케이크에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준 팀장님과 한서연 매니저님. 점심시간 업무 처리 덕분에 팀 실적이 올랐네요. 한서연 매니저 남편 드림. 배송 시간은 오전 11시. 행사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다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환 도착했어요. 난리 났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놓인 떡케이크 화환. 주변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2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 선배 쓰러졌어요. 팀장님은 도망갔고요. 3번째 메시지.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 올렸어요. 지금 조회수 폭발 중이에요. 다희가 올린 글은 간결했습니다.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강민준과 서연의 관계. 업무 시간 중 이탈. 호텔 출입 증거 사진. 메시지 캡처 일부.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최대한의 타격을 주도록 작성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예요? 헐대박.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팀장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류는 개인 문제지만 업무 시간에 빠지는 건 횡령 아닌가요?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준 씨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네? 뉴스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협력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틀 뒤 저는 강민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부터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다만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 건 처음이에요. 저도 이혼하려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도 강민준의 과거 외도 정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의심스러운 메시지들. 2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강민준은 2명의 배우자로부터 공격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준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업무 시간 중 이탈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윤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서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서연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지훈 씨가 너무 바빠서. 저도 외로웠어요.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재결합 의사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조건 수용하시면 합의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겠어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로 이전. 서연은 일부 예금과 차량만 가져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서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훈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나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원룸에서 살아. 취직도 안 돼. 다 내 잘못이야. 알아.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제 각자 살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응. 행복하세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짐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7년이 지워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준 아내, 아니 이제 전 부인에게서 메시지였습니다. 이혼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새 출발.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 없는 삶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혼 확정 후 5달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회사 일은 평소대로였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고 거래처와 미팅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이혼 사실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국밥집. 따뜻한 국물이 속을 채웠습니다. 저녁엔 헬스장에 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밤엔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 수필, 건축, 이론서.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이 주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지훈아, 밥 먹으러 와. 네, 어머니. 일요일 오후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마음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어.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아. 천천히 내 속도대로 살아. 네.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다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주말 오후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다희는 밝아 보였습니다. 저 이직했어요. 축하해요. 새 회사는 분위기 좋아요. 상사도 괜찮고. 다희는 웃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오빠도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서연 선배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부모님 계신 곳으로. 취업 준비 중이라던데. 그렇군요. 강민준 팀장은 이혼 후에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문제 일으켜서 나왔대요. 다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그렇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빠,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회사 옮기고 새로 시작하는 거. 다희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행복하세요. 노력할게요.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취미, 주말 계획.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며 다이가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밥이라도 먹어요. 그럴게요. 그날 저녁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연인, 친구, 가족.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서연과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여행, 데이트. 웃고 있는 모습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서연도 강민준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또는 언젠가 새로운 사람과 천천히 조심스럽게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쉽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건축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 잘 먹고 다녀. 네.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안고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배신의 상처를 기억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책임을 다하며 올바르게 정직하게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의 결혼, 5개월의 전쟁, 그리고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